시냇물에서 속살 드러낸 채 남녀 혼욕을 즐긴 고려인들. 고려도경은 고려, 북송 시절 쓰여진 서적으로 원 제목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며 줄여서 고려도경이라고 합니다. 원 제목의 선화는 북송의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였던 휘종의 마지막 연호로 선화 연간에 휘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고려의 사신으로 다녀온 것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인종 1년인 1123년 송나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은 고려에서 경험한 문물 가운데 고려청자를 최고로 쳤는데 12세기 초는 고려청자가 한창 전성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서경은 한 달간의 사행기간 동안 경험한 견문을 바탕으로 40권의 책을 지었는데 이것이 고려도경으로 한 달 남짓한 체류 기간 동안 보고 들은 광범위한 부분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려도경은 고려사나 고려사전료 등 고려시대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며 도자기, 궁궐, 군사와 병기제도, 복식, 선박 등에서도 당시의 기술을 연구 복원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은 철저히 중국의 시각에서 쓰였는데 서경은 고려를 오랑캐 국가로 인식하면서도 중화의 풍속을 잘 모방해 사이와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세웠으며 몽골도 졸렬하기는 하지만 옛 제후의 예를 따라 지었고 관복도 송의 제도를 따라 입어 의복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사용하고 해서와 예서를 모두 쓰고 서로 주고받을 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엄숙히 공경하므로 충분히 우러러볼 만하다고 추어 올렸으나 실제는 난잡한 오랑캐 풍속을 다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고 여색을 좋아하며 쉽게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긴다.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진다.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 한타편에서 고려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때가 많다고 비웃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 한족이 쓴 기록에 고려인들이 한족을 멸시했다는 사실이 실려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더러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황하 이북의 물 부족 현상은 아무리 늦어도 서력 기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신단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본인들의 위생 상태가 고려인들에 비해 불량했음을 인정해 남긴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넷가 혼용 문화도 이때 설명을 합니다. 고려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한 후에야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는데 시냇물에 남녀가 모여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회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려인들은 중국인들을 때가 많다고 늘 생각했다. 중국 문헌의 고려인은 예로부터 깨끗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했다. 고려시대 상류층은 아이에게 하얀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복숭아 꽃물로 세수를 시키거나 목욕을 시켰으며 성인도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하고 몸에서 향이 나도록 난초로 삶은 물난탕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인은 온천을 즐겼고 역대 임금은 온천 행차를 자주 했는데 목종 6년에 한원공이 중병을 앓자 의약품과 일용생활용구를 하사하며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고려인은 온천을 심신단련 후 피로회복을 위한 휴양지 기능과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 기능으로 이용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훈육의 퇴폐 문화만 번성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려도경의 이야기들인데 부처를 숭상하고 살생을 경계해 국왕이나 재상이 아니면 양과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 도축 기술도 매우 서툴렀는데 도축할 때는 짐승의 네 발을 묶어 타는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숨이 끊어지고 털이 없어지면 물로 씻었고 다시 살아나면 몽둥이로 쳐서 죽인 뒤 배를 가르는데 장과 위가 다 끊어져서 똥과 우물이 흘러넘쳤는데 국이나 구이를 만들더라도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형벌제도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는데 서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고려의 풍속이 인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역불효한 큰 죄인은 차명에 처해졌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도 산과 섬에 유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면 처벌을 면제받기도 한다. 상업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주산조차 사용하지 않아 돈이나 비단을 출납할 때 회계관리는 나무 조각에 칼로 그어 새기는 한심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모자를 중시했지만 이 풍습은 이미 고려 때도 존재했으며 고려인은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는 죄수와 다름없다고 수치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고려인은 무늬가 들어간 비단 재질의 두 건을 소중히 여겨 두 건 하나의 값이 쌀 한 섬에 달했다는데 가난한 백성은 이를 마련할 길이 없어 죽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전국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집신을 신었지만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다고 했으며 서극은 널쩍한 고려인의 머리두상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고려인은 대개 머리에 침골이 없다. 승려는 머리를 깎았으므로 그 두상이 드러나는데 매우 이상하게 느꼈다. 진사에서는 사만 사람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돌로 머리를 눌러 넓적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체질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고려의 과일 중에서는 밤을 최고로 꼽았는데 크기가 복숭아만 하며 맛도 달고 좋다고 했고 능금, 푸른배, 참외, 복숭아, 대추 등은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맛이 약하고 모양이 작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인재가 동남쪽 여러 나라 중 가장 많다고 하면서 다양한 인물평도 다루는데 고려 인종 때 척족인 인주 이씨의 중심 인물로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반란까지 일으킨 이자겸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풍채가 단정하고 거동이 온화하며 어진 일을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겼다. 국정을 잡고서도 잠옷 왕씨를 높일 줄 알아서 고려의 신하 중에서는 왕씨를 보호하고 융성케 하니 현신이라 할 만하다. 이런 평가로 미뤄 이자겸에게서 군자풍의 면모가 전혀 없지는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인종 초기는 이자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라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 이자겸의 야욕은 노골화되기 시작했는데 서극은 말미에서 이자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농장에는 전답이 이어졌고 저택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 사방에서 선물을 하여 썩은 고기가 늘 수만근이었으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았다. 서극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사인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도 거론해 이렇게 기술했는데 고려도경을 송나라 황제에게 바치면서 김부식의 초상화까지 그려 보고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대대로 고려의 문벌 가문이며 그 자손 가운데 글을 잘하고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등용된 사람이 많다. 장대한 최고의 얼굴은 검고 눈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두루 통달하고 기억력도 탁월하여 글을 잘 찍고 역사를 잘 알아 학사들에게 신망을 얻는데 그보다 앞선 사람이 없었다. 여성 패션에 대한 글도 눈길을 끄는데 부인이 몸을 꾸밀 때는 화장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며 분을 바를 때 붉은색은 사용하지 않는데 버들같이 그린 눈썹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몽수는 세 폭으로 만든다. 한 폭의 길이는 8척이다. 정수리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얼굴만 드러내게 한다.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땅에까지 내려온다. 고려 여인들의 몽수라는 특유의 패션을 전한 것으로 일하는 여인들은 거추장스럽지 않게 몽수를 늘어뜨리지 않고 정수리에서 겹쳐지게 한 후 옷을 추스르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집에서는 몽수 패션을 할 수 없었는데 신분 때문이 아니라 몽수 가격이 은 한 근에 해당되니 가난한 집에서는 마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고려 패션 중에 돌려입는 치마가 눈에 띄는데 치마가 8폭으로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려 높이 묶는답니다. 몸을 휘감을수록 고상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부귀한 집안의 부녀자는 치마를 만들 때 7에서 8필까지 사용한다. 고려도경은 자신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송에 알려진 고려의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어 12세기 초 송의 고려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당대 시대상과 생활상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극은 송나라 문신으로 시가와 그림에 능통했고 고려 인종 원년 6월 고려에 왔는데 승하한 고려 예종을 조문하고 송나라 휘종 황제의 국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요나라가 끊임없이 송나라를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1115년 여진이 금나라까지 건국하자 위기감이 가중된 송나라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송나라는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해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고 전례 없는 극진한 예물도 함께 보냈는데 귀국 이듬해 고려도경 한 부를 지어 송나라 휘종에게 바친 서극은 다른 한 부를 작성해 집에 보관했습니다. 휘종에게 바친 책은 전란의 와중에 사라졌고 서극 집안에 보관된 책이 남아 전해져 20세기 들어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도경이란 말답게 원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간행 2년 만에 한족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자 북송의 멸망을 불러온 정강의 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그림이 남아있었다면 고려의 사찰 및 궁궐 같은 고려 건축과 회화는 물론 고려시대 복식사와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극이 보관하던 한 부도 1127년 봄 동네 사람에게 빌려줬다 미처 반납하기도 전에
역시 정강의 변 와중에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뜬금없이 1137년 강서성 남창현 홍주에서 그림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지만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서인지 결국 안 했다고 하는데, 이후 서긍이 사망하고 14년이 지난 1167년 서긍의 조카 서천이 그림이 없는 버전으로 재간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시냇물에서 속살 드러낸 채 남녀혼욕을 즐긴 고려인들 이야기였습니다.